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그래도 1분기 실적이 좀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잘 나왔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실적은 잘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슈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확정 실적이 나와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갤럭시 S25 시리즈 이게 판매가 굉장히 잘 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이제 D램 쪽 네. 출하량, 그러니까 반도체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실적은 이제 두 가지 숫자가 나왔어요. 매출 79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6조 6천. 네. 우리 보통은 이제 영업이익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매출도 뭐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고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요. 네이버 치시면은 그 숫자 나온 거는 굉장히 옛날 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낮아지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난 1주간의 트렌드를 보면요. 5조 3, 4천억에서 가장 높게는 5조 8천 예측한 데가 있습니다. 컨센서스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실질적인 스트리트 컨센서스 아니면 펀드 매니저들이 알고 있는 거나 기대하는 건 한 5조 한 중후반대 정도로 예측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조 6천원이니까 1조 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면 서프라이즈 맞아요. 근데 서프라이즈 치고는 주가가 아주 폭발적이진 않죠.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일단 그 6조 6천억이 5조 6천억과 1조 정도의 갭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회사가 밝히진 않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한두 군데에서 바로 이제 퀵 분석을 한 거에 의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추가적인 1조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휴대폰 관련되는 사업부에서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영어로는 MX라 그러는데 모바일 어쩌고 이게 컨센서스가 이쪽 부분만 보면은 3조 5천억에서 한 3조 7천억 정도였는데 4조 한 중반 가까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약간의 만약에 출하량의 D램이 있었으면 D램에서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영업이익이 보통 한 5천억, 6천억 정도 생각했는데 한 7천억, 8천억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거는 거의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갤럭시 25를 포함한 휴대폰이 잘 팔렸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저기 MX라고 돼 있는데 이제 저거는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사업부가 나뉘어져 있고 모바일 경험 사업부입니다. 모바일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스. 핸드폰 잘 해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뭐 주가가 어제 빠진 만큼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대비 상승폭은 약간 줄면서 음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세 가지나. 1분기 호실적의 원인이었던 MX, 그러니까 모바일 경험 그 사업부 쪽에서 1분기 실적을 끌어줬는데 네네. 그게 이제는 좀 그만큼 아닐 것이다.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 이제 둘째는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매한단 말이죠. 네네. 이달 들어서 1조 5천억 원 빼나갔으니까 이 부분 있고 세 번째는 관세 영향이 아직 본격화하기 전인데 네네. 뭐 이런 심리가 좀 녹여 있다고 보는데 하나하나씩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MX 사업부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우리 반도체 칩에 대한 관세는 안 매기는데 반도체가 들어가는 세트라 그러죠. 네, PC나 세트. 휴대폰, 네, 심지어 서버. 예. 이거한테 우리가 반도체를 파는 거잖아요. 근데 PC나 휴대폰 서버를 만드는 곳이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데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중국,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 우리가 반도체를 팔아서 걔네한테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만들어서 미국으로 공급하는데 그게 관세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세트 업체에 관세 25%, 40% 매기는 것을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걱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네네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 합시다. 휴대폰 만드는 업체가 그러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내고가 잘 안 된다고 하자면 물론 내고 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 46% 관세인데 베트남 만드는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베트남에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휴대폰에 대한 관세를 좀 깎아달라고 베트남이 지금 애걸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대로 매기면은 그 늘어난 만큼 어떻게 하겠어요? 휴대폰 업체에서는 그 미국의 고객한테 가격을 전가시키든 판매가에. 그렇죠. 다는 뭐 전가 못이 3분의 1만 전가시키고 3분의 2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가 코스트를 떠안는 거죠. 마진을 떨어뜨려야 되고 또 반 정도는 휴대폰 만드는데 부품 업체들한테 가격에 압력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공급사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 휴대폰만 보면은 어쨌든 마진이 내려갈 것 같다는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 미국의 애플이 많이 빠진 이유도 이런 거예요. 미국이 애플 같은 경우도 미국에 판매되는 비중이 애플에서 한 28%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미국 애플의 막 영업이익이 뭐 20% 30% 준다는 걱정이 앞서는 건데 삼성은 미국 애플만큼 미국의 비중이 높진 않지만은 그래도 삼성의 전체 매출 중에서 휴대폰 중에서 한 10몇 %가 미국 향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은 영업이익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계산하면 대충 2조의 영업이익이 빠질 수 있어요. 향후. 예. 그러니까 1분기가 4조 5천 나오더라도 원래 보통 1분기가 성수기라서 원래 관세가 없더라도요. 1분기가 3조 5, 6천 원이면 2분기부터는 한 1조나 9, 8천 원 빠지는 게 포캐스트 정석인데 1분기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2분기부터 만약에 관세가 그대로 시행되면은 뭐 영업이익이 한 2조 가까이 빠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5, 6조라고 했을 때 1년 전체로 휴대폰에서도 10몇 조 나오는데 그중에서 2조가 빠지는 거가 찝찝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게 영향을 받으면 휴대폰 업체들 삼성이 반도체 업체 중에서 애플에도 팔잖아요. 그럼 애플도 그렇고 삼성에도 그렇고 반도체 자체의 코스트도 부담을 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서 반도체에서 세트가 수요가 줄어서 영향 받는 거, 세트 자체에 영업이익 주는 거 합하면은 대충 한 6%의 영업이익률이 한 5, 6조가 빠지면은 전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에서 적어도 한 10%, 그러니까 3조에서 한 5조가 빠질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 영업이익이 빠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그저께 주가가 빠진 거에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분기 실적은 잘 나오긴 했어. 그럼 그거는 반등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확히 영업이익이 어쩌스 다운될까 걱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4%, 5% 못 가고 2% 가고 4월 말에 얘기 좀 들어보자. 회사 측으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베트남에 이런 나라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다 떨어뜨리면은 이거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건데 그때까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실적 반응을 제가 봤을 때는 한 반만 반응을 하고 첫 번째 1분기 실적이 6조 6천원 하는데 휴대폰 위주로 1조가 플러스 됐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2분기 전망을 애널리스트가 할 거 아닙니까? 아마 2분기 전망에 6조 6천 원 기준으로 한 7조 5천 원 이렇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측 못할 겁니다. 아마 비슷한 정도로 예측 못하니까 그러면 좀 지켜보자라는 심정이 좀 이게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관련주 삼성전자와 연결된 네. 그런 종목들이 크게 튀지는 못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에 전가들면 마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가 대비 상승폭을 좀 줄이는 음봉의 흐름을 좀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 해석에서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외국인 투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외국인은요 그러면? 예. 확인하고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린 정확히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국은 됐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하고 한국의 정국이 진정으로 안정되는가 보고 외국인이 매시브하게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환율을 봐요. 환율이 1440, 30, 20을 안정될 것 같으면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그 외국인이 아직 들어올 멀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은 삼성전자 삽니다. 예. 반도체가 헷갈리더라도.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게 금요일 이후로 환율이 꼼짝달싹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관세가 또 충격을 주고 있는 그것도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하고 나서 만약에 오늘 아까 보니까 우리 추경 예산 추가 경정? 예. 그 10조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거는 세 발의 피거든요. 관세 때문에 한 30조는 해야지 0.3% 포인트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인데 관세가 생각보다 더 셌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경이 10조 갖고는 안 되고 30조가 집행이 되면 관세가 추가된 거를 조금이나마 상쇄돼 가지고 우리 성장률이 1%까지는 안 가고요. 1.45%를 버틸 수 있어요라고 해야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미국, 중국, 유럽 주식보다도 한국 주식을 먼저 살 수도 있는데 그런 모멘텀은 아직은 부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역시 관망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추경 예산 규모가 좀 성에 안 차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걸 이유가 봐야 됩니다. 되겠네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기술주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그러면은 그 가격단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굳이 팔 건 없습니다. 네, 네. 일단 4월 말에 실적이 디테일하게 나오거나 그 전에 관세가 또 조정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산상으로 10% 네, 영업이 네, 준다 했는데 지금 정도 주가면은 그냥 적절한 것 같아요. 예, 적절해 보입니다.
자꾸 질문을 지금 오만전자죠? 네, 오만전자인데 계속 그렇게 있을 것 같고요. 오르더라도 하이닉스가 먼저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하이닉스는 휴대폰 이슈가 없잖아요. 예. 반도체만 이슈잖아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분위기가 딱 이상하면 하이닉스 하시면 돼요. 네. 고 SK 네네. 하이닉스 영업이 예상치는 6조 5,745억 원 정도? 그게 좀 낮은 게 6조 3, 4천인데 최근에 예.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6조 5천원 나가도 성이 안 찰 것 같고 6조 후반대 뭐 7조 가까이 나오면은 삼성전자와 같이 어닝이 잘 나왔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반도체 휴대폰이 없다 보니까 1분기가 얼마 나오든 간에 2분기 실적이 반도체 관세를 떼지는 않나 1분기 다음에 2분기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포캐스트가 나올 공산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거만큼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좀 세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그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좀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그럼 미국 기술주도 왜 타격이 좀 세고 덜한 그런 기업이 좀 갈릴 거 아니에요? 갈리죠. 그거 어떻게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계산이 그럼 되는 건가요? 되죠. 예. 이게 보면 말이죠. 일단 애플은 휴대폰 아까 심플하잖아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또 맞아요. 애플이죠. 애플 매출 중에서 휴대폰 매출 중에 거의 30%, 28%가 미국으로 팔아야 되는데 다 중국에서만 팔잖아요. 네. 그 관세 중국한테 50몇 %인지 때리면은 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많이 180불, 200불 이게 빠졌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PER이 여전히 높습니다. 만약에 관세 그대로 하면요. PER이 여전히 30배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장이 S&P가 지금 많이 빠져서요. 19배 이하 정도 됩니다. 20배 아니에요. 19배 이하인데 그럼 누구는 10몇 배고 30몇 배 될 텐데 애플은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애플은 지금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애플이 만약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 관세 어저스트 하는 거 아닌가? 베트남도 사바사바 해가지고 예. 낮추고 그러면 뭐 살 게 많아지는 거죠. 협상이 시작된다고 보면요. 그러면 네. 애플에 관계되는 한국의 주식들이 많잖아요. 예. 아까 이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뭐 LG 이노텍도 그렇고 막 날아갈 텐데 네. 거꾸로 그렇지 않으면은 애플 관련되는 건 못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자동차보다는 좋긴 한데요. 테슬라 팬인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네. 최근 목표 주가를 43% 뭐 하락시키기도 300 몇 불? 예, 하기도 했고 제가 또 옛날에 입장이 제가 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변화되는 데 다시 올라가더라도 400불 이렇게 세기 어렵다고. 예. 정신 차린 거예요. 물론 근데 테슬라가 도지로 예. 다시 돌아오고 예. 머스크가 그 다음에 만약에 관세를 뒤집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런 전제를 안 깎는다면은 잠깐 지금 주가면은 200불 가까이 가면 싸 보이고 200불이나 예, 300불 넘어가기는 굉장히 터프하고 이런 패턴도 되고요. 그러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TSMC 엔비디아가 작년 9월 26일 6개월 동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가가 20% 똑같이 빠졌습니다. 같이요. 네. 거기서 제조해 주니까 네, 예, 같이 예, 똑같이 세장량으로. 갔어요. 예. PER 밸류에이션은 TSMC가 16배고요. 그 비싸네요. 근데 여전히 많이 싸졌죠. 예전에 20배인데 왜냐하면 그 엔비디아가 한 21배 정도 됩니다. 과거보다는 최소한 마이너스 3 정도 팍팍 내려갔어요.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게 많이 싸졌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사는 데 있어갖고 빨리빨리 못 올라가는 게 이 앞에 애들이 내려가는 바람에 그 갭이 좁혀졌다는 게 좀 부담이에요. 어쨌든 이런 주식은 지금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재미없죠. 6개월 뒤에 보니까 얘가 닿더라 이런 거예요. 작년 9월 26일 대비했을 때 올해 지금 어저께까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부분 마이너스 11% 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플러스된 종목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마이너스 11% 빠졌는데 장이 지금 플러스된 종목이 하나 있는데 한국의 한국전력. 예, 그거 1분기 실적 엄청 잘 나올 거라고 예상되더라고요. 이 9% 올랐어요. 예. 지금 6개월 동안에. 그다음 미국의 이런 주식이 비슷하게 있는데 셉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엔터프라이즈 하는 회사. 그 회사가 한 5% 올랐어요. 무슨 얘기냐? 길게 본다면은 이 매크로가 관세를 조정하더라도 관세가 옛날로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 보면은 적당한 비중, 30-40%는 이런 안정적인 포트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 락 바텀에서 산다 그러면 애플, 베트남 어저스트 하면은 베트남 가장 이제 관세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꾸로 애플이 올라가는 분위기를 봐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새 AI 칩 그 출시, 네네. 지연 이슈 이런 부분 얼마나 영향을? 이것도 영향이 있지요. 예. 그것도 하이닉스에 간접적 영향을 줍니다. 아, 하이닉스. 그렇죠. 우리가 블랙웰 하는데 블랙웰의 제품이 지금 막 생산하고 있는 4월 달은 GB200입니다. 근데 GB300이라는 거는
블랙웰 울트라 버전이에요. 우리 휴대폰도 울트라가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블랙웰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올 가을 겨울에는 블랙웰 울트라로 넘어가야 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2분기도 잘 안 되니까 네, 잘못하면 3분기 중에 하면은 내년에 내는 거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이거는 엔비디아 센티멘트 나빠지고 엔비디아가 과거에 25배, 30배 가던 거를 25배 이하로 내려가는데 관세 말고 또 다른 요인이긴 합니다. 요거는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방법은 두 가지죠. GB 300이 아니고 GB 200으로 계속 파는 방법. 아, 그걸 잘 파는 방법. 그렇죠. 예. 그 수혜도 근데 커스터머가 그렇게 용이할 것이냐는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엔비디아를 통해서 얘기 듣는 거는 5월 중순이고 애널리스트 업데이트하는 게 언제쯤 될까요? 아마 4월 말쯤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월 말까지는 그 업데이트를 오피셜리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관세에 다 정신 팔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엔비디아 모멘텀 받기가 다른 주식보다 빠르지는 어렵다. 당분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미국 기술주 급락, 뭐 관세 공포 때문에 더해졌는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와서 앞으로 2분기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감이 있을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그게 궁금하셨을 텐데 해결해드렸고, 이제 이후에 나올 SK 하이닉스, 그게 또 엔비디아에 어떤 영향을 또 미치면서 주가로 표현될지까지 저희가 서사를 좀 연결해서 네네.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잘 들었고요.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